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고 하는 조이팔 사기 사건. 조이팔의 측근 강태용 송환이 임박하면서 세 가지 미스테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이팔 사건의 3대 의문점,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의 금괴 미스테리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 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환된다고 하는데 아직 국내로 안 온 건가요?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예, 중국 공안이 지금 협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대검의 이제 수사 협력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일부에서 알려지기는 체포 장면을 예. 보도를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 공안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못마땅하다 뭐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어떤 변명이고 지금 이번 주 중에 특별수사팀에서 수사관이 파견 나가가지고 예. 호송을 해올, 송환 받아올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조이팔 사건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미스터리가 있는데 우선 네. 첫 번째는 정말 죽었느냐, 사망 여부거든요. 네. 만약에 강태용이 송환돼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태용이 만약에 송환돼 들어와서 조사를 할 때 예. 네. 본인이 이제 정관계 로비 부분, 예. 그다음에 기존에 밝혀진 검경에 대한 로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자백하거나 실토를 했을 때 이제 뭐 특가법이라든가 뇌물 공여 부분이 드러나면 본인의 형이 더 가중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나 이미 수조원이 넘는 유사수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징역형이 뭐 굉장히 무거운 징역형이 이제 되겠지만은 예.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만약에 조이팔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나 네. 또 살아있다거나 하거나 간에 조이팔이 지금 붙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이팔에게 모든 걸 떠넘길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조이팔의 지시로 나는 주범이 아닌 종범이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 경찰뿐만이 아니라 정관계에 대한 어떤 네. 로비의 실체 이런 건 거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규명이 될 소지는 있다. 왜 그러냐? 지금 대구지검의 이영일 검사장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예.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이번에 확실히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100%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밝혀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조이팔은 살아있다 죽었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예. 살아있다는 쪽이 유력합니다. 예. 사망 당시에 하장증이 10일 먼저 하장증이 발급되고 10일 후에 하장이 됐다라든가 그다음에 사망을 하면 바로 장례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일부러 기획해서 여기까지 찍어 꽃은 여기에나 이렇게 또 화환을 갖다 놓고 조화가 아닌 그래서 동영상 또 촬영을 하고 남기고 또 사망의학 증명서가 간할 공안 책임자의 직인이 누락됐다라든가 예. 또 사후에 2011년 11월 19일 날 장례식을 치렀는데 사후에 골프장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실제로 녹취가 됐죠. 2012년 12월 조카와 조이팔의 측근이 통화하는 내역이 녹취가 됐는데 네. 본인 목소리가 다 맞다고 시인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현재 진행형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캄보디아나 필리핀에서 목격했다는 얘기 아니라도 예. 상당히 생존에 있다는 게 유력하지 않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사망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강태용이면 죄를 떠넘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이팔은 죽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조이팔한테 다 미루면서 조이팔은 죽어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조이팔이 살아있는데 사망을 했다고 여기서 하면 그동안에 가족들이 주장한 사망설과 일치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강태용이 2인자이고 또 대총괄 본부장을 했고 재무 담당했고 또 간로비의 우두머리격이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그 혐의를 조이팔에게 다 떠넘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망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조이팔이 생존해 있다면 이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의 전략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들어와서 강태용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검경 로비와 관련한 대구 지역 쪽이었죠. 네. 근데 이제 조이팔의 비호 세력이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강태용이 들어오면 좀 더 밝혀질까요? 밝혀지겠죠. 우리가 2008년도 4월 달에
이제 이게 금감원이 소위 말하면 그 전국에 49개 센터가 있고 예. 그다음에 대구에도 유력한 첼린 T2라는 유사 수신 다단계 사기 판매 업체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금감원에서 이게 쭉 지금 추적을 해보니까 굉장히 범죄 혐의가 있는 거액의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걸 네. 정부 기관, 수사 기관에 통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측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2007년 3월 달에 유사수신 행위로 강태용과 일당 한 5명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요. 예. 집행유예 처분이 강태용만 해서는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데 항소를 합니다. 근데 예. 다른 건 일체 단기간에 무려 몇백억이라는 유사수신 사기를 했는 범죄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양형에 대해서 징역형이 부당하다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 대한 벌금형으로 낮춰져 버립니다. 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를 했는데 1,000만 원의 징역형으로 낮춰졌다. 그렇다고 하면 금감원의 통보 또 이런 그 법조에 대한 어떤 이런 판단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검찰 경찰만 그 로비 중심에 있었나? 네. 지금 대다수의 분석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르러서 두 개 정부의 실세들이 관여돼 있다는 지금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죠. 예.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예. 뭐 C 모 씨라든가 L 모 씨 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로비에 관여했던 분들이 현재 정부에도 요직에 있지 않을까 정치권이라든가 예.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강태용의 입이 대구지검에 송환되어서 수사를 했을 때 예. 대구 경북 지역이 상당히 지금 움츠러드는 정관계 분들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얘기가 결코 바람잡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죠. 예. 그러니까 대구 지역의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권까지도 좀 긴장에 떨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다단계 업체가 세워진 곳이 대구였고 또 네. 강태용의 고향이 대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동창들을 뭐 여러모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는데 사실 그 초등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부분은 조금 덜하고요. 예. 사실은 대학 고등학교 동문들을 철저하게 활용을 했죠. 강태용이. 어떻게 자, 했습니까? 대구의 예. 오모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기억 종합대학교, 예. 정부 국립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관 로비를 하거나 또 검경 수사팀이 로비를 할 때 철저하게 동문들을 동원을 해서 그다음에 수사 용어로 이제 그 접선 뭐 한다 파고든다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학연과 지연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만나 가지고 어떤 3차원적인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예.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런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사가 안 되게 하고 또 어떤 정부 기관에서 개입이 안 되는 이런 형태의 동문들을 활용한 그런 흔적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 예. 자, 저희가 세 번째 미스터리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은 당연히 은신처하고 은닉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조이팔이 살아 있다면 은닉 자금은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검경의 실제 검경 수사 사항은 2조 5천억에 2만 5천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피해자 측에서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전국의 49개 센터에 1억 2천을 잡으면 예. 그걸 곱하기 해가지고 합쳐보니까 무려 8조가 넘는 돈이 피해액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2조는 돌려막기나 아니면 배당금을 주고 다시 또 몰빵 투자라 그래서 프로모션을 했을 때 예. 한꺼번에 그동안에 지급했던 이자 수익금을 다 몰빵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소를 폐쇄해버리고 도주해버리고 그다음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처벌을 받게 하고 실제 조이팔과 그 측근은 처벌을 안 받는 예. 이런 형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은닉 자금은 2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또 강태용이 개인적으로 횡령한 돈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네. 검찰이 이제 계좌 추적을 통해서 과연 이 돈이 인출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걸 확인해 보니까 현재 100억 상당의 예. 개인 착복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네. 과연 그 100억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을까가 또 굉장히 의문시 되거든요. 예. 그 고철 수입업자가 조이팔 측근의 돈을 한 700~800억 보관을 하고 있다가 지금 체포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징역형을 지금 4년으로 낮춰졌는데 낮춰진 이유가 바로 760억 중에 710억 상당을
공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지방법원에 1만 6천 명의 피해자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앞에 대법원으로부터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은 260여 명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공탁을 먼저 찾자 그래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이런 형태인데 그 현모 씨 얘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조이팔과 강태용이 하루에 1억에서 3억씩을 계좌 이체를 해라 예. 해서 해준 시점이 그 이후에 로비한 시점과 굉장히 일치한다. 이렇다고 하면 지금 강태용이 100억에 대한 착복 횡령을 했는데 이 돈이 과연 네.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됐을까? 검찰과 경찰의 로비 자금이 무려 43억 5,500이죠. 그런다면 정말 관계나 정치 쪽으로 흘러간 로비 자금은 어느 정도 될까? 이거는 그 검경의 로비로 자금으로 활용됐고 보다는 수십 배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저희가 조금 이 문제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은 조이팔이 죽었다, 사망했다고 발표한 사람이 그 지난주에 이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예. 연루됐었던 박관천 전 경정이 박관천 경정이죠. 이거를 발표했다면서요. 근데 네. 이때 당시에 그 경찰 내부에서 반대가 많았다면서요. 네, 그 지능범죄수사대장을 하고 있었고 예. 이제 총괄적으로 이 조이팔 측근에 대한 어떤 수사를 좀 일익을 담당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내부에서 조이팔이 확실히 죽었다라는 보도를 하기 전에 내부에서 수사 회의를 통해서 예. 지금 한국에서 확실하게 확인된 게 없는 걸 예.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2011년 11월 18일 날 예. 중국 칭다오에서 사망을 했다. 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수배는 해제가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도 생물학적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했지만 다만 3년 동안 생존 반응이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이팔 수사가 되면서 과연 생존 반응이 검경에 포착이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조이팔이 지금 어딘가에서 이 수사를 비웃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박관천 경정이 7년형을 받았죠. 예. 뇌물수수 포함해서 대통령물 기록 관리법은 무죄를 받았지만 결국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예. 7년형을 받았는데 그 사금고에서 은행권의 사금고에서 무려 금괴가 11개 그다음에 미화와 현금이 1억이 발견이 됐죠. 예. 그럼 5개는 주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뇌물로 받았는데 6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본인 진술은 2007년 8년도에 예. 무려 한 개에 266g 5천만 원 상당을 본인이 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자 5천만 원씩 5개면 6개면 얼마입니까? 5, 6, 33억이거든요. 그다음에 현금과 미화 합쳐서 1억 4억이라는 돈이 지금 5개의 출처는 밝혀졌는데 네. 과연 이게 지금까지 계속 보관돼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수사를 대구지검에서 치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조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나머지 6개는 그러니까 본인이 구입을 실제 했다. 구입을 했다라는 2007년도, 얘기잖아요. 8년도에 구입을 했다. 개당 5천만 원 정도 나가는 금액. 그때 당시 직급이 뭐였는데 그때 경정이었죠. 경정 월급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경정 월급이 번봉으로 치면 300만 원 내입니다. 아, 그런데 5천만 원짜리 금괴를 6개, 3억. 그다음에 현금과 미화 달러 1억이면 4억이 예. 지금 5개를 제하고도 자기 개인 은행권의 사금고에 네. 몇 년간 보관돼 있었던 거죠. 물론 근데 이제 뭐 집이 유복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 재산이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경정 월급으로는 좀 어렵다. 뭐 경정 월급으로 어렵고 실제로 경찰관이 사금고를 운영을 하면서 그 5억이 넘는 돈을 금괴라든가 이런 걸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경험칙상이나 사회 통념상, 사회 상규상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이것은 시청자분들께서 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의혹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연관성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박관천 전 경정이 강태용과 같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학연이 가장 먼저 작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연인데요. 예. 사실 그 지금 드러난 분들만 보시자고요. 김강준 부장검사, 예. 대구 오모 고등학교, 예. 대구. 그다음에 강태용, 대구 오모 고등학교, 대구 기억 그 종합대학 네. 4년제.
그다음에 오모 이제 고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모 서기관 16억 7천 정도 받은 대구 지청에 근무하는 오모 서기관 역시 대구 오모 고등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권모 총경 그 전부 다 학연 지연이 다 연결된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고향의 참 선후배 또 학교와 연관된 선후배 동문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 거액의 어떤 로비 자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예. 2008년도 압수수색 전날 권모 총경이 그때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청 이건 범죄 기재 사실입니다. 압수수색한 10월 며칠 날 21일 날 전에 9억을 그 로비 자금으로 받은 걸로 드러났죠. 그러면 그 압수수색이 과연 정말 합당한 압수수색이 됐겠느냐 네. 하는 그런 의문들. 또 김강준 부장검사나 오모 전 서기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실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또 그 대구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중앙지검 특수삼부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이란 건 상명하복 이런 그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죠. 독립관청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조이팔과 강태용의 이런 범행이 어떤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네.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강태용이 한국으로 들어오고요.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얼마나 길게 갈 것 같습니까? 강태용 수사는 최소한 단시일 내에 끝날 사항은 아니고요. 예. 계좌 추적을 지금 검찰과 경찰이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계좌 추적의 흐름을 차명, 가명 사용된 계좌 추적까지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 강태용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그 검찰에서 구속을 하고 예. 그다음에 구치소에 수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 출정을 받으면서 아마 한 달 이상,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어떤 수사 기간을 통해서 예. 구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적인 브리핑이라든가 수사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짧은 미니멈 한 달을 잡는 겁니다. 네. 수사 경험칙상.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